마치 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과학적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석이 허공에 그냥 둥둥 떠 있어요. 이게 바로 초전도 현상이 보여주는 뭐랄까 가장 놀라운 장면 중 하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마법은 아니죠. 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하고도 그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기까지 거의 반세기,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걸렸던 아주 깊고 어려운 과학적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눈앞에 있는데 이걸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던 거죠.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1911년에 카멜링 오너스라는 물리학자가 발견한 건데요. 어떤 특정 물질을 아주 차갑게, 그러니까 극저온으로 냉각시키면요, 전기 저항이 말 그대로 제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저항이 없다는 건 곧 에너지 손실도 전혀 없다는 뜻이겠죠? 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놀랍습니다. 한 실험에서 초전도 상태로 만든 납고리에 전류를 한번 흘려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전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요. 측정 자체가 안 될 정도로요. 저항이 정말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뜻이죠. 이 해답을 찾기까지 기다림이 정말 길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11년에 처음 현상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나온 게 1957년이에요. 거의 50년이라는 엄청난 공백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은 다 이 문제에 매달렸는데도 도무지 풀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는 당시 노벨상 연설의 이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도전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천재들조차 수십 년 동안 쩔쩔맸다는 거잖아요. 이 수수께끼가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미스터리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하기 마련이죠. 드디어 이 기나긴 정체를 깨트릴 돌파구가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을 마침내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아주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전자의 움직임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해답은요, 전자 하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전자가 움직이는 주변 환경, 즉 금속의 구조 자체와의 상호작용에 숨어 있었죠. 네, 바로 이겁니다. 1950년에 발견된 이 결정적인 단서가 뭐였냐면요, 전자가 혼자 외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한 전자가 휙 지나가면서 주변의 금속 원자 배열을 살짝 뒤틀어요. 그럼 그 뒤틀림이 마치 물결처럼 쫙 퍼져나가면서 멀리 있던 다른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죠. 바로 이 원자들의 진동, 이게 바로 전자들을 서로 짝지어주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조력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존 바딘, 리언 쿠퍼, 그리고 로버트 슈리퍼, 이 세 명의 과학자가 바로 이 단서를 바탕으로 초전도 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내는 완벽한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두 성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반 금속에서는요, 전자가 마치 왁자지껄한 시장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고, 이게 바로 전기 저항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초전도체는 달라요. 전자들이 딱딱 쌍을 이루어서 마치 한 몸처럼 아주 질서정연한 군무를 추듯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저항이 생길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S 이론의 핵심 메커니즘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자가 원자 진동과 상호작용을 하고요. 둘째, 이 상호작용 덕분에 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쌍을 만들고요. 그리고 셋째, 이 수많은 쌍들이 전부 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 이걸 바로 응집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상태인데요. 수백만, 아니 수십억 개의 전자쌍들이 더 이상 따로 노는 개그 입자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단 하나의 양자 파동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저항을 0으로 만들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석을 밀어내는 초전도 현상의 그 모든 마법 같은 특성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이론적 발견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론이 어떻게 실험실 밖으로 나와서 우리 현실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응용 분야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 미래를 통째로 바꿀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MRI나 거대한 입자가속기에 들어가는 강력한 자석도 사실 다 초전도 기술이고요. 더 나아가서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도시 전력망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공중에 떠서 달리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까지 이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바로 초전도 현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현실이 되거나 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이 세 명의 과학자 바딘, 쿠퍼, 슈리퍼는 이 기념비적인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그 위대한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죠. 자, 이렇게 5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에서 출발해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이어진 초전도 현상의 이야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이야기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은 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의 위대한 발견은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